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칭 효창 역세권 민간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지난주 방송은 재물포 북측 지역에 보상가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물포 북측 지역에 보상가가 발표되었는데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가가 발표되어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공공주택의 경우는 내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가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분양가는 너무나 높은 고분양가가 책정되어 실제 소유주분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대지가 40평인 소유주의 보상가는 3억 4천으로 이분이 공공지도 복합사업에 동의하셨을 때는 원뿔원으로 30평과 20평의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큰 부담 없이 입주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막상 현실은 30평과 20평의 두 개의 아파트가 아닌 고장 46타입인 18평의 아파트도 한 차에 3,400만 원을 추가해야만 입주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공공주도 복합사업을 만든 사람이 변창흠 전 장관인 걸 아시죠? 이분은 헨리 조지를 신봉하시는 분으로서 부동산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만든 제도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면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생긴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저희 소유주가 아닌 국가가 환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재물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현장에 방문했을 때 재물포 지역은 도하역과 재물포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매우 입지가 좋았습니다. 동네 안도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집들 역시 정원도 있는 매우 좋은 집들이었습니다. 동네가 상당히 조용하며 잘 사는 지역이었고 위치 역시 매우 좋은 입지여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지역의 리딩 단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보십시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주도 복합사업을 선택한 주민들의 직시한 현실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와 그 떨거지들은 즉시 사퇴하고 제대로 된 재개발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같은 혀로 주민이 위한 재개발이라 외치더니 지금 와선 나 몰라라? 헐값받고 나가겠냐?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일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동의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낡고 허름한 집을 벗어나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더하여 개발 이익까지 누릴 거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개발 이익은 고상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한 아파트조차 그분들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냉혹한 현실은 현금 청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발을 안 했으면 그나마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는 지킬 수 있었는데 내 보금자리는 날아가고 시가보다 낮은 현금 보상만 받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닥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꿈이 아닌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달콤한 말로 현혹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달콤한 남들의 말을 모두 진실이라 믿고 동의서를 찍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나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유인물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주민대표 임원에 대한 해임안입니다. 이러한 보상가와 분양가에 대해서 공공주도 복합사업 대표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런 낮은 보상가가 나올 줄 우리들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믿고 다른 주민들은 어디에 항의를 해야 될까요? 게다가 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발표된 보상가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보상가는 낮고 분양가는 아주 높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사업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본인들의 재산을 나라에 빼앗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하은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절대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무서운 점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가와 분양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절대로 이 사업을 물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가와 분양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번복할 수가 없고 주민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받은 소유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이에 반해서 민간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소유주들에게 삭상 간평한 간평가를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 민간 재개발에 갈지 여부를 소유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유주분들이 전부 다 이 민간 재개발을 가겠다 결정을 하면 민간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총회 때 분양 신청 안내 책자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 각각의 조합원에 대해서 개인의 종전자산가, 즉 보상가와 분양가를 통보해 드리고 이러한 보상가와 분양가가 나왔을 때 소유주분들이 이러한 재개발을 선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투표할 권한을 주고 그때 소유주들이 내가 이러한 종전자산 가치를 받고 분양가도 통보받고 그래도 내가 재개발을 하겠다 하면은 승인을 하고 하지 않겠다 하면은 거절하여 그 재개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 재개발은 철저하게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공공개발은 어떤가요? 저희 2차 사업설명회 때 소유주 각각에 대한 간평가 받았나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보상가와 분양가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2차 사업설명회 때는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보상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단독 다가구일 때 얼마, 추정치, 그 다음에 근생가격 얼마, 공공주택 얼마, 주택 유형 세 종류로 나눴고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금액을 통보받고 그 이후에 저희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가와 지불해야 될 분양가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최소한 동의서를 쓰기 전에는 우리의 보상가와 분양가는 알고 동의서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